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속 세상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눈과 귀를 잡는 흥미로운 뉴스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갑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어제 정부가 발표한 집값 대책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강수 15억 원 넘는 아파트 살 때 대출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 전격 발표. 원래 이런 정책은 그 발표된 날짜를 따라서 이름을 붙이지요. 12, 16 부동산 대책입니다.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을 묶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5억 넘는 아파트는요, 대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서울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됐고요. 종부세율도 0.1에서 0.8%포인트 올렸다. 그러니까 어제 대책을 요약하면은 요 표를 좀 봐주실까요?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대출을 묶고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하고 세 가지 골자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목부터 비판적입니다. 집값 불질러 놓고 당장 대출 금지 초법적 조치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 살 때 대출 못한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비건 우리 여기 있다. 북한의 판문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특별 대표를 한 명 선정했는데 스티브 비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기자들 앞에서 회견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다. 뭔가 손짓을 했지만 동시에 도발을 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동시에 또 경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 부동산 관련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풍선 효과다. 환자 전액 부담이 1조 원 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조를 들여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환자들, 아프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자 전액 부담은 오히려 1조가 늘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병원들이 비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 통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서 수익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이상한 효과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케어,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어제 국회 모습입니다. 이 뒤에 있는 건물이 국회 본청이거든요. 그 앞에 계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태극기도 보이시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국회 본청 앞 점령한 태극기 부대다. 어제 사실은 이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집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걸 반대하는 집회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자 그리고 보수단체에 소속되신 걸로 보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 어제 추산으로는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고요. 경찰은 한 6,000명 정도 보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인파. 그리고 오늘 묘사를 합니다. 다들 난장판, 아수라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신문 확인해 봤고요. 오늘 출연하신 네 분 패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이재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강남 진입 금지령. 어제 집값 대책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강남에 오지 말으라는 겁니다. 아수라장 국회, 방금 사진으로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엄격한 성격 탓에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런 변명이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조국의 딜레마. 지금 조국 전 장관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오늘 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정부가 발표했죠. 집값 대책. 숫자로 따지면 18번째 집값 대책입니다. 그런데 17번째까지는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집값을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어제 대책 강력하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15억 시세 기준입니다. 15억 시세.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현금이 없으면 강남 집 못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진입 금지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부 초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요. 규제로 시장이 마비될 것이다. 총선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총선용이다. 다주택 양도세는 6개월간 완화해서 뭐 집을 좀 팔 수 있는 어떤 숨통을 열었다. 이런 부분도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참모들 집 한 채 빼고는 수도권에 있는 거 팔아라. 수도권에 2채 이상 있으면 팔아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권고라기보다는 지시 아니냐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집값 대책에서 앞선 기사는 이제 대출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세금 부분입니다. 강남 2주택자 내년 보유세 2,367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만 원씩 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부세율이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 종부세 등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렇습니다. 여기 예가 좀 나왔거든요. 반포자이,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보유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요. 통상 알고 있기로는 30평대 초반을 말합니다. 30평대 초반 아파트를 강남에 갖고 계신 분이 어떤 세부담을 지게 되는가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내년에 종부세만 2천만 원 이상 더 내야 된다. 그리고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이 200%에서 300%. 그러니까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 비율이 지금까지는 200%까지인데 이제 300%까지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시세 30억 이상 공시가 전실화율을 80%로 공시가는 굉장히 좀 낮았는데 시세에 거의 80% 육박하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많은 신문들은 어제 정부의 집값 대책에 대해서 초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약발이 있을까? 이 약발은요,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합니다. 분석이 갈리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공급 해법이 빠져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공급 부분은 별다른 게 없었죠. 늘린다는 부분은. 근데 반면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책이 나오면 늘 이렇게 평가가 갈립니다.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걸 좀 알 수 있죠. 자, 윤경호 의원님. 사실은 어제 뭐 제일 주목을 끈 거는 15억 집, 15억 아파트 대출금입니다. 사실 15억 이상이면 강남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 정책은 사실상 강남에 올 생각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세가 15억이니까 그동안에 서울 시내 전 지역에 뭐 전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상당수 지역의 시세들이 올랐다. 퍼센테이지는 뭐 통계에 따라 달라요. 그런 걸 감안하면 꼭 강남이라고 하기만은 어찌 보면 안 맞죠. 좀
강남이라고 하면 자극적이긴 하죠.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엔 꼭 강남 지역에 뭐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예. 표현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어저께 대책의 핵심은 예. 대출 조익입니다. 대출 조익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세금 부담 늘리기. 예. 자, 세금 부담 늘리기는 종부세니까 해당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세율도 올렸고 예. 아까 우리 이 앵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 올해 낸 종부세의 절대액에 비해서 예. 내년에는 예. 200% 예. 한도를 씌워놨거든요. 예. 200%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3배입니다. 3배. 그렇죠. 그럼요. 100%가 2배니까. 예. 자, 300%까지 늘리니까 4배까지 4배. 종부세가 한 해 만에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 캡을 높였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예. 조치고요. 예. 자, 대출 조이기가 사실은 어느 부동산 대책이든 예.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LTV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아파트 또는 집의 예.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퍼센트를 정하게 예, 되어 예. 있거든요. 각각 다 은행들이 알아서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예. 그거에 맞춰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대출 조이기가 사실은 가장 실수요자든 투기 수요자든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뭘 사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막아놨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 은행에서 저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 차액을 가지고도 예. 얼마든지 투자를 했고요.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는 거는 예. 거의 은행의 대출에 의존해서 예. 전세라든지 뭐 기타 비용을 조금 더 감안해서 투자를 했던 건데 그런 걸 지금 꽉 조여버리는 건데 예. 더 핵심은 통상 지금까지는 LTV 같은 저런 대출 조이기를 예. 해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시장에 당장 충격이 그렇죠. 가는 거를 막기 예.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어제 조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예. 어제 발표하고 오늘부터 적용이라는 게 아. 그게 아주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 획기적이다 또는 아주 예. 강도가 높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 당장 저는 대출 조익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나온 부동산 대책도 다 효과가 있었어요. 예. 제가 보기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대출 조이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세금은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시장과 정부 간의 싸움인데 예. 당장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고 아우성이긴 하지만 내야 되는 세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훨씬 높으면 그럼 속으로는 다 버티게 웃고, 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다 웃고 있는 거죠. 버티겠죠. 예. 당장 뭐 다른 방식으로 예. 돈을 조달을 해서 예. 세금을 내고 나도 집값 오름세가 훨씬 더 높을 예.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으면 예. 크면 그러면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예. 대출 조이기는 아마 효과가 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세금의 경우 통상 세금을 올리면 그 오름폭을 또 가격에 전가시키는 그런 반응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어떨지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만 과연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볼지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요. 이런 기사도 또 오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마 이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규제 그리고 규제가 풍선 효과.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자 다시 또 정부가 규제를 하죠. 또 집값이 폭등하죠. 보면 규제, 풍선 효과, 집값 폭등. 과거 노무현 정부 되자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을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당시에도 부동산 대책 참 많이 나오고 강력하다는 얘기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30여 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문정부 수요 억제 수단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세 24주째 상승. 이거 부작용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정책에 대한 약발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다리면 또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정부와 시장의 싸움인 겁니다,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10여 년 전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거 뭐 정부 대책 나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공급 때문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없으니까 오르는 것이다. 네. 희귀하니까. 없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입장에서 물론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예. 사실은 자동차와 다르게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산 방어적인 입장 또는 자산이 예. 상승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하게 규제를 한다보다는 공급을 늘린다든지 또는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이 없이 예. 지금 막연히 규제만 한다면 사실 저 15억 대출 예. 일반 서민한테는 거의 무관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예. 대해서 어떻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겠는가 이런 제한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서울, 특히 그것도 뭐 강남이라든가 용산, 마포 최근에 급등한 지역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전국적인 부동산 대책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부동산은요. 단순히 그냥 정책이 아닙니다. 항상 뭔가 정치와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공교롭게도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의 고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집을 팔으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그 기사 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한 채 남기고 팔아라. 물론 권고입니다. 권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 많으면 좀 파세요. 이게 권고로 들리십니까? 지시로 들리십니까? 이게 반응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솔선수범 6개월 내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추가적인 어제 설명이 청와대 관계자 통해서 있었어요. 뭐 대충 보니까 6개월 내 처분.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왜 그러냐면요. 매년 한 3월 정도 되면은 공직자 재산 등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팔고 그 이후에 좀 팔고 뭐 이렇게 좀 그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뭐 몇 개월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처분 안 하는 참모에 인사 등 불이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니고 시사. 그럴 수도 있다. 살짝 비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권고지 안 팔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사실상 모든 부처 고위직에 집 팔라 지시했다. 그러자 야당은 지금 이런 거 내놓는 거 보니까 이거 총선용 쇼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죠.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 전용직 참모들이 최근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은 직원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려서 뭐 수익이 뭐 10억이 들었다, 얼마가 들었다 이런 발표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의식한 거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실련 지적 일부 수용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다주택이라서 처분 권고 대상인 청와대 고위직 직원들 명단도 이렇게 또 싣고 있습니다. 쭉 보면요. 뭐 한 채, 그러니까 두 채 이상 가지신 분들의 어떤 명단인데 아마 고민 속에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또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좀. 네. 뭐 아까 같은 뭐 정부 정책과 곁들여서 지금 어제 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권고를 한 거예요. 이게 권고인지 지시인지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겠지만 아까 본 기사였지만 이거는 야당은 이거 여론을 의식해서 총선용이다.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 예.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예.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모순된 점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모순된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 이제 반시장적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시장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정부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저것도 지금 뭐 약간 비꼬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지금 현재 어제 나온 정책을 예. 가지고 그 정책은 순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팔게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예. 집을 가지고 있거나 살 거면은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는 건데 예. 지금 저 청와대에서 집 2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현직은 11명이라는 예.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장차관 쪽으로 번진다고 얘기까지 예. 나오는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니 이제는 그 어차피 집 가격이 올랐으니까 청와대가 수익률까지도 지금 관리를 해주는 것인가 이렇게까지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수익률 관리요. 그럼요. 그러니까 차익을 그렇게까지도 남겼다라는 뜻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말로. 지금 왜냐면 경실련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예. 굉장히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정부가 해주나라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냉소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동산이 지금 뭐 앞서서 말했던 지금 예. LTV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예. 뭐 등등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는 어느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에는 시장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건 우리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예. 교육하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그렇죠. 있다고 우리나라는 좀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교육하고 부동산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그런데 있습니다. 교육과 부동산이 좀 같이 간다는 평가 항상 많았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 예. 가격에 대한 정책도 정책이지만 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 중에 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그 자사고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불거져 나와서 강남 특히 일대에 있는 예. 뭐 파락군의 부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즉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순적으로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부 정책이 예. 실력이 없구나라는 부분을 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길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정부가 정책을 다룬 실력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양지열 변호사.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다주택자인 직원들이 아까 제가 고민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을 하면 그거는 정부 부처로 다 퍼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 부처에 계신 고위직 공무원 분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청와대를 내부를 향한 공고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이게 권고로 들립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어제 한정을 하기를 수도권에 2채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 청와대 직원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저는 뭐 고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수도권 내 다주택, 이주택, 더군다나 이제 과밀 예. 지역 같은 거에 이주택 가지신 분들이면 예. 고민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고민일까요? 배부른 고민 아닐까요, 사실은?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 집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배부른 고민이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도 예. 뭐 시장의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기도 나왔지만 15억 원 이상의 규제를 막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비율로 예. 따진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국민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절대적인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예. 오히려 집이 없는 그러면 청년층이라든가 없는 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줄까를 예. 뒷받침하는데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나머지 청와대 강요들이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걸 진짜로 고민은 그걸로 하셔야지. 예. 집이 수도권에 2채 냈는데 그럼 나는 공직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 아니면 집을 팔아야 돼? 이거 고민하실 거면 배부른 고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건 고민할 거기도 안다. 있으면 팔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나오시든가. 뭐 배부른 고민이시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그런 분들 걱정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을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지열 변호사는 고민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그분들의 고민은 정말 집이 없어서 이 겨울을 힘들게 보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걸 고민이라고 해? 이렇게 말 나오겠죠. 수도권에 2채 이상이니까 못해도 진짜 거의 10억 가까운 몇십억이 이상을 있으시다는 얘기죠. 계신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의 말씀은 고민거리 자체가 아니다였습니다. 지금요. 예, 이재용 전 의원. 거기에서 한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예. 만약 이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판다. 예.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 뜻은 뭐냐면 그래 나는 청와대에 얼마 안 있겠지만 집값은 올라갈 거다라고 정확하게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안 판다 그러면 나는 뭐 공직에 더 있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 오창석 평론가.
저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좀 권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 팔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최고점에서 팔라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 그 아까 지금 이재용 전 의원께서 그 차익 얘기하신 게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차익이 지금 가장 높을 때예요.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6년간 새로운 분양이 없었고 앞으로도 제한을 한다면은 지금 차익이 가장 최고점일 때예요. 그러면 가장 차익을 많이 남겨라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후속 기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진짜 지시에 따라서 판 사람들의 차익이 얼마냐 이런 후속 기사 분명히 나올 거라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진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봉책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국민의 감정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사실은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정책을 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팔라고 하는 이 권고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입장도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좀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집값 상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 아닙니까? 이런 거는요. 이렇게까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